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바이오 종목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4월 27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좀 많이 내리다가 장 막판에 다 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외국인 위주로 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고점을 확실하게 넘지 못했고요. 한번 꺾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3200선, 요 근처가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고요. 2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또다시 이제 매도 위주로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코스피의 힘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크게 힘 못 쓰고 계속 하락을 좀 하면서 하락하면서 이제 횡보를 좀 하죠. 그래서 힘을 확실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지금 조정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대형주들이 좀 팍팍 올라줘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제는 좀 1032포인트, 1030포인트 정도에서, 올라갈 듯 하면서 또 두 번의 음봉을 맞았고요. 이전의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뭔가 힘차게 올라갈 때는, 바로바로 이 고점을 올라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쌍봉자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21선 근처로 내려올 수 있을 뭐 그런 패턴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도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수를 뭐 짧게 3일 연속만 매수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뭐 여전히 아직 좋은 고점, 을 이제 갱신을 하고, 위치를 좋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음봉을, 고점 부근에서 두 번 맞고 떨어졌다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언제나 그랬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뭐 요 정도로 보고요. 오늘 뭐 미국 10년물은 채권 수익률은 그대로 1.58%로 계속 유지 중이고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1111달러. 조금 어, 1111원이죠. 원달러가 조금 상승했지만, 뭐, 크게,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다우존스, 나스닥 조금 플러스고요.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상승을 조금 멈추고, 뭔가 조금, 보합을 하는 느낌이죠. 약간. 그래서 횡보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 제넥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12만 1천원, 시간에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넥신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약사 제넥신 코로나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칼베 파르마와 공동 임상 후 공급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넥신은 인도네시아의 메이저 제약사 칼베 파르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 물질 GX19N을 1,000만 회분을 선구매했다고 27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베 파르마는 자국 보건당국에 제넥신 백신의 임상 3분의 2상을 2, 3상을 신청을 했고요. 어, 임상을 거쳐서 출시될 경우 현지 공급까지 맡게 됐다. 그래서 칼베 파르마는 이번 공급 계약의 초기 계약금을 임상 비용 부담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양사는 추가 구매 계약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2A상이죠. 진행 중이고, 1상은 이제 90명, 2상은 150명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에서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전신부작용 사례는 전무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 경증 이상 반응 사례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토종 백신이 판매가 최초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엄청 이 수량도 적은 것이 아니고 1,000만 회 정도면 많이 판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넥신이 이 백신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임상 결과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DNA 백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내에도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나오기만 한다면 지금 뭔가 제넥신 입장에서는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네, 그 다음에, 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이런 것들은 약간의 부작용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이 바이러스에 좀 뭔가 무력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좀 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오늘 10몇 프로까지도 상승을 좀 했었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꼬리를 달고 좀 하락은 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온 이후로 뭐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거래량 터지고 이제 다음날 음봉으로 좀 내리는 그런 날도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지만 저는 뭐 제닉신 패턴을 보았을 때 상승 하락 하면서 한 단계씩 계속 지금 주가를 좀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때마다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떴다는 것은 저는 종고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50%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이제 수급이 아쉽게 진행이 되어서 그렇지 일단은 좋은 소식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추가 상승을 할지 꼬리를 메울지 아니면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좀 더 횡보를 하다가 더 올릴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넥신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15만 6,500원. 네, 지금 3,500원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시간에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도 백신 위탁 생산 기업으로 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21선이 이제 U자로 들었기 때문에 뭐 잠깐 21선 만나러 왔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공모가까지 충분히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간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네, 펀드에서 좀 팔았죠. 그래서 뭐 내일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틀 연속 이제 음봉으로 변환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했는데 잠깐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백신 위탁 생산 아니면 백신의 개발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 크고 비전이 좋은 기업이다.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일자로 계속 나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 400원 선, 17,400원 선을 지금 또 터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지금 241선에서 좀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재미없는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좀 더 시간을 가지다가 추가로도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21선과 그 다음에 121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추가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수급은 크게 변화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셀리드고요. 셀리드는 8,000원 내렸습니다. 72,6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일단은 좋지 않은 모습은 쌍봉 근처에서 또 이렇게 음봉 크게 내리면서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1선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네, 여기서 셀리드도 끊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백신 이슈로 좀 셀리드도 그간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이상을 못 가고 또 두 번 이렇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셀리드는 주의 종목도 떴고요. 네, 주의 종목 뗄 때까지는 잠깐 사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닉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움직이고 있고요. 진흥생명과학과 셀리드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진단키트 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닉신이 좀 특이하긴 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장은 지금 계속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지금 작년에 좀 관심을 받다가 백신과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조정을 크게 받고 한 7개월 정도 네, 계속 연속으로 내리다가 드디어 턴어라운드를 한 시점에서 지금 소스가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 국내 토종 백신들이 3상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충분히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넥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리드, 진흥생명과학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이 네 가지는 하반기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내일은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하면서 바이오주들도 좀 올랐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좋게 마무리를 하고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좀 시간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눌림목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좀 상승부 때마다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서 뭐 그런 기회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으로는 조금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추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